자, 354페이지 76번 문제입니다. 자, 76번과 관련돼서 이제 대표적으로 접수와 관련된 거죠. 접수 그러면 접수장 생각해야 되고, 접수하면 접수 시기를 생각해 주는 게 바로 76번의 문제가 되겠죠. 등기 신청의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등기관이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접수장이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정한다. 1번은 크게 문제가 없겠죠. 2번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이 부여하며 사건 수가 많은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1개말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2번은 그냥 절차적인 측면이니까 눈에 익혀두고요. 자, 3번의 동일 부동산에 관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인 경우 동일한 접수번호를 적어야 되고, 요 3번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판매 특약 등기와 관련된 지문이니까 요 76번은 3번과 관련돼서는 좀 한번 익혀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3번 확인해 두시고요. 자, 4번 등기 신청의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에 저장될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 3번 지문도 4번 지문은 별표가 하나짜리가 되겠습니다. 접수 시기는 저장될 때라는 거. 자, 5번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거는 효력 발생 시기는 마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은 별표가 3개짜리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76번에서 꼭 기억해 둘 거 3, 4, 5. 그러면 요 4번과 5번과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공부 워밍업을 해봅시다. 자, 접수 시기는 저장될 때고, 효력 발생 시기는 접수할 때, 완료 시기는 뭡니까? 교합한 때. 요 세 개는 마르고 닳도록 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7번은 동시 신청과 관련돼서 혹시 자, 동시 신청과 관련돼서는 개정 전 개정 후에서 차이가 하나 들어간 게 있죠. 바로 토지 개발 사업에 있던 토지 개발 사업에 따른 등기, 그게 동시 신청이 하나 나오죠. 종전의 말소 등기와 소유권 보전 등기는 동시 신청. 이게 하나 추가됨으로써 동시 신청 사유도 한번 눈으로 좀 익혀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77번은 이거는 별표를 하나 해놓고 한번 반복을 해두셔야 돼요. 자, 1번은 한편의 특약 등기와 매매로 인한 권리 동시 신청. 2번은 한 개의 건물에 관한 소관의 구분 건물 중 일부만의 소유권 보전 등기와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동시 신청. 3번의 신탁 등기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 신청이요. 4번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와 소유권 이전. 이거는 동시 신청 사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단독이라든지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때는 직권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동시 신청은 연결해야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5번의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서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 건물로 된 경우 그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와 다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표시 변경 등기는 동시 신청 사유.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과거의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동시 신청 사유와 관련돼서는 특히 토지 개발 사업에 따른 등기 방식에서 종전 말소 등기와 소유권 보전 등기도 동시 신청. 이게 추가됐다고 매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동시 신청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시 신청 사유와 관련돼서 꼭 한번 리피트 한번 해달라는 의미에서 별표가 하나 들어갔다라는 거. 자, 문제 78번입니다. 자, 문제 78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각하 사유에 대해서는 각하는 1호부터 11호까지 외워두는 것도 좋아요. 1호 간헐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정 못 외우겠다면 자, 3호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할 권한이고, 자, 4호는 출석주에 입회됐을 때, 그 다음에 6번, 5호는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자, 신청서 등급상 의무자가 불일치할 때, 그다음에 언인 증명 정보가 불일치할 때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외워두면 참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미를 잡아가면서 우리가 외워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11개 각하 사유가 있죠. 그렇게 정 안 외우려면 1호와 7호와 1호, 2호, 그 다음에 7호.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등기부상 등기의무자가 불일치할 때 요치로. 그 다음에 저 11호. 11호는 뭡니까? 바로 토지대장, 대장과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할 때,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할 때 가가사유 11호. 자, 그러면 각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각하의 각하사유는 제한적 열거적 사항이다. 열거하고 있죠. 특히 11개를 관할에 속하지 않는 등기 신청 서류는 관할 등기소로 이송하여 결정한다. 그냥 각하예요. 그래서 이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번 X. 자, 등기 신청 각하는 이유를 적은 결정 형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각하는 각하 결정이 되겠죠. 자, 4번은 뭐예요?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굳이 하려면 요 3번은 비송사건 절차법을 알면 되겠지만 꼭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해줘야 되겠죠. 이러한 이유에서 각하한다. 자, 4번의 등기하는 등기 신청에 대해서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등기 요건에 해당한지 합당한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등기한이 등기 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의 주의무를 위반했다면 이는 민법 750조 불법행위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5번은 등기 신청을 각하한 경우 신청 정보의 모든 첨부서를 신청에게 방해해야 된다. 그래서 신청 정보를 뺀 나머지가 되겠죠. 여기서 조심할 거는 특히 2번과 관련돼서 특히 5번도 조심해야 됩니다. 2번과 5번 지문 요거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2, 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79번으로 가보죠. 자, 356페이지입니다. 등기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대지권 등기에 있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만의 저당권 설정 등기. 왜냐하면 우리 토지와 건물과 대지권은 분리 처분이 불가능하죠. 근데 토지 건물만의 저당권은 처분 권능이 있어. 그래서 신청하는 경우 29조 2호로서 각하하게 됩니다. 이번에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 자기 안 되죠. 전원은 되지만 3번은 등기 기록상 지목이 답인데 신청서에 대로 적어둔 경우 이거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주민등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 이때는 우리 직권 등기로 해주죠. 4번은 X가 되고요.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 그 구분 소유자의 목적이 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 결과 구분 건물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언밸런스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않았다면 각하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 표시가 폐지가 됐다는 것은 우리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굳이 잡아라.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잡아주시면 되고 특히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확인해 둘 것 특히 79번은 자 1번하고 2번 지문이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 위주로 해서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80번입니다. 자, 문제 80번은 이거는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사유로서 이거는 별표가 5개짜리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그래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다음 중 등기가 가능한 경우 1번의 소유권 보전 가등기는 안 되죠. 공유지분, 일부 공유지분만의 전세권, 지분 전세권은 안 되죠. 농지지상권은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고요. 3번이 되고 농작물 경작 목적이 농지에 대한 농지전세권 안 되죠. 농지전세권. 리볼빙 공사대금 담보 목적에 정된 유치권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기출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출문제들은 깔끔합니다. 제가 낸 것은 지저분한가요? 아예 그렇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80번의 정답은 뭐예요?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출문제들은 깔끔하고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 번 걸러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큰 걱정을 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지문의 의미사항만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서 79번에 뭐예요? 자, 80번의 정답이 5번입니다. 우겨봐요. 그렇다고 합격 불합격은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십니까? 그럼 의미 정도만 우리가 합격해 주면 되는 거지. 의미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지. 자, 문제 8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81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것도 별표가 5개죠.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그러면 81번. 다음 중 사건이 등기할 사항인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가 아닌 것.
자, 미등기 부동산 공유자 1인 지분, 자기 지분의 보전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가 완료된 토지의 지상권 설정 등기, 이중 지상권은 안 되죠. 자, 3번은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처분 금지를 가로쳐봐요. 가처분 등기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왜? 아직까지 확정 판결을 받지 아니했으므로. 그럼 3번은 맞네요. 4번의 가등기 기한,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급제하는 가처분 등기는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처분 제한의 가등기, 이거는 이호사유가 됩니다. 한필의 토지 특정 부분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우리 토지 부동산 일부의 가처분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됩니다. 요 5개 지문도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81번. 요거는 다 확인해줘야 돼요. 요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 하나도 버릴 지문이 없어요. 그래서 요 5개 지문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81번도 마찬가지예요. 81번도. 자, 82번으로 가보죠. 자, 82번은 치아와 관련된 문제죠. 치아는 뭡니까? 이거는 대표적인 철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치아에 대해서는 우리 규칙 51조에 치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거. 그게 개정 전하고 개정 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등기 신청이 치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등기 신청 대리인 찾았다. 대리인은 함부로 처리할 수 없죠. 그럼 특별수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 찾아봅니다. 특별수권 찾았어요? 예, 본인으로부터 특별수권이 있어야 되고요. 자, 이번에 등기 신청이 제한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등기 신청이 제한된 경우 등기 신청서 및 부속 서류 모두를 환부한다. 이게 아까 각하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뺀 나머지 서류지만 제하에 대해서는 다 돌려준다. 그거 방법이에요.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3번은 등기 공동신청. 공동신청은 주체야. 나눠줄 수 없어. 그래서 언제나 공동으로 해야 돼. 뒤에 단독이 보이네. 그러면 없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공동신청은 언제나 공동제하니까 단독 제한은 안 된다라는 거죠. 4번에 동일한 신청서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한 개의 여기까지 잘라봐요. 일괄 신청은 서류야. 서류는 안아줄 수 있어요. 가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부 제하도 가능하고 전부 제하도 가능하다. 그러면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신청을 제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나와야 되겠죠. 4번은 정답이 되고요. 전자신청을 취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정을 받아야 된다. 등기신청이 전형적인 문제로서 요 치아의 문제에서 이걸로 샘플로 하나 꼭 잡아놓고 문제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82번은. 자, 83번으로 갑니다. 자, 83번은 358페이지겠죠. 자, 83번. 자, 접수된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관이 심사한 후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은 신청서에 흥결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에게 보정을 반드시 명해야 되고 여기 잘라봐요. 보정은 보충과 정정이죠. 보충과 정정이 되어서는 등기관의 의무는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보정명령 없이 각하할 수는 없다. 보정명령 없이도 각하할 수 없지는 않죠. 없다 있죠.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네. 1번은 보정은 신청 당사자 대리인이 해야 되고 좋아요. 법무사 변호사의 제출 3원도 권한이 확대됐죠. 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3번은 등기관이 신청이 각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 기록 없이 결정으로 신청. 자, 이 기록 없이 결정으로 결정을 각하해야 된다. 틀렸죠. 자, 이유를 적어야 돼. 기록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자, 3번은 X. 4번은 각하 결정 정보를 발급하거나 송달할 때 등기 신청 정보 외의 첨부 서류를 함께 발급해야 된다. 틀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뭡니까? 발급 외의 첨부 정보도 함께 발급하거나 송달해야 된다. 4번은 맞네요. 4번이 그래서 O가 되겠네요. 5번은 등기하는 등기를 마친 후 등기한이 부동산 등기법 29조 각호 사유에 위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한다. 각호가 아니라 뭐예요? 1호와 2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 몇 번 풀지 않으면 헷갈릴 거예요. 막상 하면. 그래서 큰 절차적인 측면이니까 한번 풀어보는데 주안점을 잡아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4번 이제 84번으로 우리가 이제 가봅시다. 자, 84번은 등기 완료 후 등기 필정보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러면 등산 등기 의무자가 판결로서 등기를 신청했대. 그러면 등기 의무자에게 발급해야 되고 부동산 변경 틀렸죠. 벌써 부동산 변경 등기를 채권자가 대의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 변경 등기는 표제부로서 그 의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2번은 X라는 거네. 관공서 등기 권리자로서 촉탁한 경우 그래서 촉탁한 관공사의 성부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매수인에게 발급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대의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하고 대의 채권자에게 발급. 요 대의 채권자의 발급. 근데 여기도 뭡니까? 우리 등기 필정보의 작성 또는 등기 완료 통지서에 가름해주는 그런 의미로 문제를 풀어줘야죠. 근데 우리 84번은 정답은 2번이야. 사실의 등기는 뭐예요? 권리점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82번도 한번 접근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5번입니다. 저도요, 이의신청. 자, 우리 이의신청과 관련돼서는 우리 뭡니까? 13회 출제되고 출제가 안 돼서요. 그래서 우리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여러 번 설명이 됐었습니다. 85번 가볼까요? 자, 등기한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하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지방본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우리 이의신청서는 당해 등기소, 이의신청은 관할지방본 1번 X. 2번은 등기한의 처분에 대해서 당부의 판단은 이의심사시가 아니라 처분시 기준으로 하죠. X. 등기한의 처분 또는 새로운 사실 이의신청 이유를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없다. 2는 집행정지 효력이 뭐예요? 있다. 있다. 틀렸죠? 없다라고 나와있죠. 집행부정지 원칙이니까. 5번은 이의신청 서면으로 하여하며 신청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요 85번은 13회 기출문제로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의신청은 나온 적이 없어요. 지문으로 나온 적은 있어도 독자적 문제로 참 쉽죠. 나름대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아까 이의신청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자로 봤지만 삿대질이라고 그랬죠. 삿대질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제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이 문제를 하나의 샘플 문제로 잡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 샘플을 해서 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6번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 이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한의 결정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의 이의신청 맞고요. 이번에 등기한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방법으로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시정을 구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 당부당이거든. 적법 부적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의신청은 소송과 지나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감으로 익혀놓고요. 3번의 이의신청은 관할지방법원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자, 이의신청은 관할지방법원의 이의신청서 들렸죠? 이의신청서는 어디? 5자 당해 등기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2는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 신청을 삼을 수 없고요. 등기하는 이유가 있다고 할 때 그에 해당한 사실을 처분을 해야 된다.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7번. 요걸 잘 생각해 둬야 돼. 요걸 이제 요런 문제들이 87번과 관련돼서. 자, 이 신청이 대상이 하는 것. 일단 각하. 1호하고 2호는 각하든 실행이든 다 되고요. 나머지는 각하에 대해서. 그럼 봐봐요. 사건이 등기소에 관할. 읽을 필요도 없어요. 관할 위반 각하. 1, 2번은 관할 위반이니까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신청서 방식 4호죠. 4호가 아니라 5호죠. 그러면 저기 끝에 각하라는 단어가 있죠. 각하는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야. 4번의 신청서와 등기원인 서면에 기록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등기를 한 경우 등기가 이미 실행됐네요. 이거는 1, 2호가 아니죠. 8호네요.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의 구조상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 이거는 2호 사유가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1호부터 11호까지는 각하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다 이 신청의 대상이야. 쉽게 생각해. 다시 정리해요.
각하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모두 이의신청의 대상이다. 등기가 실행되고 수리됐다면 1호와 2호, 나머지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골격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87번도 알면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88번을 우리가 풀어보죠. 자, 88번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자, 봅시다. 우리 저당권 이전 등기에서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라 저당권 양도인과 양수인이거든.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 이전 등기의 당사자가 될 수 없어. 그럼 직접 이해관계는 아니죠. 그러면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번에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에 위법하다하여 이의 신청할 수 없고요. 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와 말소에 관해서 이해관계는 제3자의 순학서가 첨부 정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도 말소 등기 의무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채권자에 의해서 격려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서 말소된 경우 채권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각하 결정에 대해서 요거 조심해야 돼. 각하 결정은 어때요? 각하 거부가 됐죠. 그러면 이해관계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 신청인 권리자 의무자만 할 수 있다. 요 5번 지문도 지문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을 조심해서 달아놔야 되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89번 문제가 되겠죠. 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은 등기 신청이 각하 결정이네. 그러면 등기 신청은 권리자 의무자에 한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제3자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1번은 오케이. 1번도 참 중요한 문장이죠. 각하라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 자,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죠. 아까랑 똑같은 문제네. 지문이. 아까는 1번에 정하고 2번은 2번 지문에 나왔네. 3번은 X. 자, 2번은 X.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의하여 격려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말소된 경우 말소 처분에 대해서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에 위법하다하여 이의 신청할 수 없고요. 등기를 실행하면 처분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맞네요. 정답은 뭡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9번은 2번이 되고요. 자, 90번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이거는 90번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거네. 아마 명의신탁은 우리 민법 교수님 안영찬 교수님한테 잘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은 과거에는 뭡니까? 우리 중개와 그 다음에 중개, 공시, 그 다음에 민법에 걸렸지만 우리가 민사특별법의 범위가 들어가고서는 우리 명의신탁은 우리 공시법에 독자적 문제로는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요거는 15의 기출문제가 되겠네요. 자, 문제를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오는 것에 묶음 기억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죠. 선이든 악이든 보호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리연의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자의 이치와 면적은 특정의 2인 이상이네. 2인 이상이 구분소유자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규제의 대상에서 적용한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상호 명의신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명의신탁에서 제외되는 것, 양도담보, 담보가등기, 상호 명의신탁, 종중배우자. 종중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 법리론 배우자가 되고요. 배우자와 관련돼서는 조강법,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의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만 적용이 제외되죠. 그러면 니어는 제외된다. 명의신탁 금지 범위는 소유권에 한한다. 소유권에 한한 게 아니라 소유권 및 물권에 한한다. X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신탁법위원 신탁재산 사실을 등기한 경우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실은 여기에 틀렸죠. 사실은 배우자는 적용이 없겠죠. 여기에서 이제 옳은 것에 묶음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고요. 혹시 뭡니까? 혹시 제가 뭐 확인한 결과 혹시 361페이지 거기 정답이 아마 편집이 약간 오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좀 뭐예요? 문제 풀어주는 대로 한번 수정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87번은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4번이라고 그랬고 88번은 1번이라고 그랬고 89번은 2번이라고 그랬어요. 편집상 오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오늘 뭡니까?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편집상 오류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91번. 오늘 대장정의 등기 절차 참 숨 넘어가죠. 숨가쁘게 바쁘게 뛰어왔습니다. 자, 91번 명의신탁에 대해서 또 한번 풀어봅시다. 틀린 것은 1번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 밖에 물건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세권은 뭐다? 물건으로서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적용이 없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물건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양도담보도 명의신탁 약정에 포함된다. 제외되죠. 정답은 2번이 되고요. 3번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로 하지만 이 무효로서 제3자에 대응하지 못한다. 선이든 악이든 다 보호받죠. 4번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격 완료되었더라도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종중 나왔죠. 종중은 이 법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그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한다. 고로 정답은 2번이고 혹시 우리 명의신탁과 관련돼서는 우리 지문으로 종종 출제되니까 요 90번과 91번 요걸 한번 샘플 문제로 잡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91번, 91번 요거는 공시법에는 요 두 문제만 한번 풀어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뭡니까? 구경할 거는 구경은 다 했어요, 사실. 제2장과 관련돼서 등기 절차, 요 91번 문제까지 오늘 풀고, 오늘 강의 한번 싹 들고, 자기가 틀린 거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자신 없는 거 3번 이상 정도는 풀어봐야 되니까, 그러면 요 장에 나온다, 시험에 나온다라도 우리 결코 무섭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